근데 보통 정치인은 이런 게 왔더라도 조용히 갔다가 조용히 좀 오기를 원하니까 먼저 알리진 않잖아요, 박 의원님. 예. 이것도 어떤 좀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이제 뭐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더 이상 이제 도망갈 구멍은 없다. 이제 이런 차원에서 저는 생각이 그래 들고요. 9월 9일이 20대 대선 관련해서 공소시효 만료일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경찰 소환 통보를 알려서 예. 전반적으로 어떤 국민에 대한 또 자기 자당 당원들에 대한 예. 그런 어떤 선제적 의미가 아니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결국 저는 예상이 조국 전 장관이라든지 배우자인 정경심 씨라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묵비권 행사했습니다. 그런 예상이 듭니다. 아, 묵비권을 예.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왜 공개했다고 보세요, 전 의원님은? 제가 보기에는 뭐 감추고 자시고 할 것도 없죠. 이미 뭐 예정이 돼 있는 것이고 하다못해 이게 굉장히 이례적으로 수사기관인 경찰이 8월 중순까지 수사를 끝내겠다. 굉장히 이례적인 거거든요. 수사는 변수가 많기 때문에 특정 시점을 시점을 특정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이게 8월 중순까지 끝내겠다라고 막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9월 9일이 됐어요. 그 전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이제 선거에 개입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도 좀 있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의원이 이제 좀 더 수세적으로 나갈 것이 아니고 공개할 거 공개하고 아까 당당하게 임하겠다. 선제적인 그런 선제적으로 것이다.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이게 이재명 의원까지 기소가 될 문제냐, 이 법카 문제가. 여기에 대해서는 김남국 의원은 딱 잘라서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 이재명 의원이 기소될 수도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가능성이 저는 거의 없다고 보이는데요. 뭐 결제하는지 정확하게 사실을 알기가 어려운데 그걸 가지고 그 이재명의 지시라든가 묵인이라든가 이와 관련된 거 없는데 억지로 만들어내기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러면 김혜경 씨는 경찰에 출석 요구서를 받았는데 그것이 이재명 의원 기소까지 연결된다든지 그럴 염려도 있다라는 걱정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건 걱정도 안 아예 될 정도. 없다고 저는 아예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제 그 변호사분들한테 이야기를 듣기로는 그러니까 이재명 의원이 사전에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 이거를 판명하기가 쉽지가 않답니다. 그 연관성을. 그리고 또 국고손실죄 뭐 이런 걸로 가면 국고손실죄는 법상으로 1억 원 이상일 때 이제 국고손실죄가 적용이 되는데 이게 전부 다 하면 한 130만 원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것을 형사적으로 아마 좀 접근하기는 그 연관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규명해내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저는 그렇게 듣고는 있습니다. 그런 의미군요. 법인카드는 원래 법인카드 그 목적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 목적 외로 사용된다면 공금횡령이 되는 겁니다. 공금횡령이 되고 사적 유용이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배우자가 기소될 가능성이 이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면 기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소의 가능성이 최종 책임자는 이재명 의원입니다. 최종 책임자. 최종 책임자는 본인이 다져야 됩니다. 모든 범죄는 증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판단이 됩니다. 그 말을 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제가 궁금해서 네네, 그런 네네. 건데 궁금해서 네네. 예를 들면 경기도지사다. 예. 내가 서울시장이다. 예. 그러면은 그 서울시 공무원 중에 누군가가 예, 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쓰고 유용을 하고 네네. 공금 횡령하듯이 법인카드를 썼다. 네네. 서울시에. 예, 예. 그러면 최종 책임은 서울시장이 제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지어야죠. 대신 실무자 그거는 법리적으로 좀 이상한 아니죠. 거. 카드 쓰는 거에 대한 부분이 누가 경중을 따져서 직원들이 했을 때는 직원들이 책임지고 했을 때는 그거는 직원들은 더 큰 처벌을 받겠죠. 그러나 시장도 그게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경우는 배우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특히 특정 한정인에 관련되는 거는 연계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알겠습니다.